사람의 본성은 길게 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말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끝이 떨리는 사람, 나는 솔직해서 그래라며 상처 주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변명하는 사람. 말은 생각의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는 마음의 모양을 닮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으나 입은 숨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론 다정해도 속으로는 차가운 사람, 말은 공손하지만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 그 속을 헤아리기란 참으로 어렵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알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질투인지, 진심인지, 그 반응이 기쁨인지, 불안인지. 그건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며? 그 말이 축하인지, 시기인지. 단 한 번에 느껴지지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표정보다 먼저 말의 온도에서 드러나는 진심. 말 한마디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결국 마음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생각이 담긴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지요. 이 영상은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본성을 읽는 5가지 길을 전해드립니다. 오래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한 행동,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일부 한마디 질문으로 드러나는 본심. 누군가의 진심은 거창한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짧은 순간, 의식하지 못한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그 마음이 기쁜가 슬픈가? 그 한마디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기쁜 척해도 눈빛은 흔들리고 무심한 척해도 표정이 굳어지지요. 그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누군가는 남의 성공을 보며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끝엔 묘한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라며 눈을 반짝이지요.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마음의 품격이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나보다 가진 게 많다고. 질투하는 사람보다 함께 웃어주는 사람 곁이 얼마나 편안한지. 누군가는 남의 기쁨에 불안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기쁨에 희망을 느낍니다. 그건 배운 게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은 자는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의 빛깔을 보았습니다. 누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고비를 건너며 자신의 상처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비교보다 평안을 택한 사람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좁아지는가?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입으로는 축하를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닦는 시작입니다. 남의 잘됨을 미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기쁨 앞에서 그 마음을 닫지 않으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순간 나의 행복도 멀어집니다. 남의 잘됨을 함께 기뻐할 때 내 마음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혹은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질투는 나를 갉아먹지만 축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남의 기쁨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반응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말해줍니다. 진심은 포장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한마디 질문으로 그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내 마음도 함께 비춰집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2부. 반응이 느린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 세상에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과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니 급히 맺은 것은 반드시 덜 익는다. 이 말처럼 즉각 반응하는 사람보다 한 박자 쉬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묘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곱씹고 그 안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서둘러 말하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공간을 채워야 불안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건 말이 하고 끼어드는 사람.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반응 속에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잠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선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건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의 재주를 배우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듣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세상을 잠시 빌려 사는 일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로 감동을 주는 사람보다 침묵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사람이라는 걸. 젊을 땐 말이 빠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말보다 멈춤이 가진 힘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조급히 끼어들지 말고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보세요.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입보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수양을 마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잘 말하는 법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말이 옳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정작 조용히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흘려보내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건져 올립니다. 그 한마디가 적더라도 그 속에는 삶이 녹아 있습니다. 조급한 말은 순간을 덮고 묵직한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멈춤의 길이로 결정됩니다. 누군가의 대답이 느리다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말을 가장 진심으로 듣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빠름의 세상 속에서도 한 번쯤은 느리게, 천천히 생각의 숨을 고르며 사는 사람.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이 많아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함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빨리 익은 열매는 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말,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3부. 묻기보다 단정하는 사람, 다친 마음의 징조.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는 배움이 멈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채 하는 자는 가르침을 잃고 배우려는 자는 언제나 새롭다. 단정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믿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해석하려 듭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다. 저 행동은 분명 이런 뜻일 거야. 하지만 그 해석의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지요. 상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 발짝 멀어집니다. 사람을 단정하는 건 결국 자기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묻는 사람은 배웁니다. 단정하는 사람은 멈춥니다. 묻는다는 건 상대를 향해 열린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땐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하지만 단정하는 마음은
닫힌 문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닿아도 그 문틈으로는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단정 때문에 놓친 인연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늘 그랬잖아. 이런 말로 관계를 접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알기다. 논어위정편. 이 말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배움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이해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나이에 그럴 줄 몰랐어. 다 겪어봤는데 뻔하지. 이런 말이 익숙해질수록 삶은 단단해지는 대신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다 몰랐던 거구나. 그 말 한마디가 세상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단정은 판단을 낳고 판단은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보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정답보다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답은 마음을 닫지만 대화는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믿을 때 그 믿음 속엔 자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아.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왜? 하고 묻는 용기가 인연을 살리고 때로는 모르겠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이고 오늘의 그가 어제의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는 마음은 곧 사랑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론을 늦추는 일입니다. 단정을 미루고 조금 더 들어보는 것. 그게 마음의 여유이자 관계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단정하는 대신 사람을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단정은 끝이지만 질문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따뜻합니다. 사부. 괜찮다는 말 속에 불안 감추어진 진심. 괜찮아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한마디로 모든 마음을 꾹 눌러 담습니다. 그 말 한 줄 뒤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단한 하루가 숨어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속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괜찮다며 웃어야 할 때 마음속은 복잡한데 괜찮아요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할 때 그때의 괜찮다는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이젠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쳐서 누구에게 기대기도 어려워서 그저 짧게 끝내는 말이지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도덕경 41장. 진짜 슬픔과 외로움은 화려한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작은 숨결로 나타날 뿐이지요. 그래서 괜찮아요라는 말 속에는 오히려 외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 말에 담긴 떨림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 우리는 자주 말을 듣지만 마음은 듣지 못합니다. 괜찮다니까 됐어. 괜찮다잖아. 그럼 괜찮은 거지.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이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진심으로 괜찮은 사람은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말할수록 그 안에 참아온 감정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괜찮아요를 들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짧은 침묵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설명할 수도 없는 서운함, 그 모든 걸 삼키며 그저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말은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상처받기 싫은 마음.
그 두 가지가 엉켜 만들어낸 방어의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진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 속의 불안을,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가끔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런 말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말이지요. 누군가의 괜찮아요를 들었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요즘 마음은 어때요?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는 건 눈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눈물을 숨기는 법을 배워서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엔 언제나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이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세요. 그 순간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차가워진다면 이젠 그 말 대신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해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온 괜찮아요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 이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5부. 솔직함에 가면 감정의 투사. 나는 솔직해서 그래. 이 말은 흔히 진심의 표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려는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그걸 솔직함이라 부르는 사람. 상대가 상처받아도 난 거짓말 안 하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급한 자는 뜻이 얕고 뜻이 깊은 자는 말이 적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말을 덜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솔직함은 결국 폭력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를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지요. 진짜 솔직함은 용기에서 나오지만 가짜 솔직함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숨기면 답답하니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며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솔직한 말보다 더 어려운 건 따뜻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은 표현보다 온도가 다릅니다.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 속에 애정이 있다면 상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솔직해서 그래 라는 말은 대개 애정보다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거짓이 아니라 말의 칼날로부터 옵니다. 감정에 휩쓸려 던진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심마저 의심받게 만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몇 년의 오해를 풀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단단하면 감정이 흔들려도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옵니다. 솔직함의 가면을 쓴 사람은 늘 자기 감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사람. 그 사람의 솔직함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위한 솔직함인지 내 속을 풀기 위한 솔직함인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엔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다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솔직함이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불편한 진실보다 따뜻한 진심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이 직선이면 마음은 둔탁해지고 말이 둥글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솔직함은 꾸밈이 없는 것이지만 그 꾸밈 없음이 거칠다면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진심은 결코 거칠지 않습니다. 진짜 진심은 다정한 법이지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기억보다 누군가의 한마디로 구원받은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건 그 말 속에 솔직함뿐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깊은 뜻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마디로 웃고 누군가는 그 한마디로 평생의 상처를 남겼지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문 자리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이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 질문으로 드러나는 본심, 대답의 속도에서 보이는 마음의 깊이, 단정보다 질문이 주는 여유, 괜찮아요 뒤에 숨은 외로움, 그리고 솔직함 속에 감춰진 불안을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투와 반응만으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내가 어떤 말을 남겼는지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그 온기가 내게도 돌아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이제는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좋은 말을 남기면 됩니다. 말의 온도가 당신의 품격이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이 곧 인연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기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택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당신도 많은 말을 삼켰을 겁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인내와 사랑,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 그 말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따뜻한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 말없이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 다정한 말 한마디가 피어나길, 그 말이 누군가의 밤을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별빛 철학과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